분이 오신 노정과 더불어서 이곳의 역사적 의미, 특히 이쪽 지역의 고마령 전투 참의부, 저기서 최대 격전지였던 최대 희생지였던 우리 독립군의 만주 독립군의 고마령 전적지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곳 대련 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련 쪽에 출발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에서 배를 탄다고 한다면 이 동항 이쪽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항에 여기는 이제 단동 쪽에 동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련에서 이쪽 대련에서 출발을 해서 동항 쪽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단동시에 들어와 있죠. 단동시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압록강 철교를 보시고 지금 D본도로 있지 않습니까? D201번 도로 이쪽 도로 빨간 거 이래서 이제 모전자 진으로 해서 청기산 진으로 해서 관전진 만족타천입니다. 관전진 가지고 위쪽에 대천도진을 지나서 우모진 우모 쪽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우모에서 직진하면은 저기 청산구라고 있죠. 청산구가 바로 이진용 의병비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모진에서 태평초진으로 왔고 우모진은 대한독립단의 근거지고 태평초진은 대한각공군 총령의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보달원진이 있지 않습니까? 의암 유인석이 활동했던 것이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청산고지는 의암 유인석의 제자였던 이진용이 활동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모진은 바로 대한독립단 그것도 역시 의암 유인석의 제자였던 백상규 선생이 활동했던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보달원지를 지나서 저희가 지금 하루와 조선족 향을 거쳐서 지금 이곳 경계 지점 홍강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다리를 건너면 바로 집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주 지역, 동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크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대련이라든가 이런 쪽을 거쳐서 이때까지 온 지역이 바로 요령성에 해당이 됩니다. 요령성의 성도는 바로 심양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봉천이라고 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길림성으로 이제 바로 다리를 건너면 길림성으로 이동하시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왕청을 지나서 동경성, 발해 유적지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쪽이 바로 흑룡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적지 답사는 6박 7일 동안 만주 전역을 대표적인 도시를 전체적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홍강은 바로 만주와 우리 압록강을 거쳐서 국내와 연결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강이 흘러 내려가면은 바로 압록강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조선의 북부 지역, 즉 평안도 지역과 만나게 되고요. 지금 이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가 관전현을 중심으로 왔죠. 관전을 왔고 관전현의 위쪽이 바로 환인현입니다. 환인현이 바로 오녀산성, 졸본성 있는 곳이고 바로 과거 고구려가 처음으로 건국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환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환인 그 졸본성 있는 지역 밑에가 전체적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성터 그 집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환인 저수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큰 저수지가 만들어져서 산성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환인을 거쳐서 통화 쪽으로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과거 여름에는 바로 배로, 겨울에는 깡깡 얼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만주를 망명할 때에도 압록강 철교 같은 경우는 일본 경찰의 헌병의 검문이 심했기 때문에 상류로 배를 타고 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기지 유아현 3원부에는 바로 경학사 부민단이 있었죠. 그리고 통화현에는 신흥무관학교라든가 바로 독립군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 이동하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망명길이고 대표적인 루트였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태여 여기서 제가 섰던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쪽에 화장실 쪽 뒤쪽으로 보면 저기 빨간 그 벽돌집이 있죠. 예. 그렇죠? 빨간 기어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이 겹쳐지는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바로 고마령 계곡입니다. 고마령 계곡인데 1924년 5월에 육군 주만 참의부, 그러니까 대한광복군 청령에 이어서 1920년대 중반 이후에 1920년대 말까지 바로 이곳 남만주 지역, 이쪽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가 육군 주만 참의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의부라고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은 만주 지역에서는 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평초의 대한강복군 청령,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지역의 참의부, 이런 것들만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1924년 그 5월 달에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에 그러면 압록강변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 집안 쪽인데 그쪽 그 산등성이에서 북한의 그 마시탄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이동하는 순시를 하고 있는 일본의 제등실 총독한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일본 신문의 톱뉴스로 대문자가 많게 났고,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에서는 이거 가만히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 처벌해야 되겠다. 특히 참의부 특공대를 처벌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준비 작업을 했고, 그러다가 1926년 3월 15일 날 바로 밑에 있는 압록강을 따라서 화저강, 즉 홍강 이쪽을 따라 올라와가지고요. 바로 저 지점 있죠. 여기 강에서 말이죠. 강에서 저 지금 빨간 벽돌집이 있는 빨간 지붕이 있는 그쪽 계곡으로 우리 독립군 부대를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1925년 3월 15일 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던 우리 독립군 40여 명이 바로 그 꼴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군들이 쳐들어오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 딴 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만찬도 있고 술단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어떤 계략이었고 그 당시에 밀정의 어떤 장난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최석순이야 20여 명 또는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인 독립군 참의부원이 몰살한 지역이 바로 이곳 고마령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고마령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 한인 독립군의 최대 참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쪽에서도 저쪽 지역을 상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군이 저 홍강을 따라서 바로 저 빨간 지붕 기와 쪽으로 해서 그 계곡으로 올라가서 그 계곡의 마지막 골짜기 거기에서 고마령 참변이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설명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